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대한민국은 정말이지 평범한 나라는 아닙니다. 땅덩어리는 작고 인구도 적은데 이상하게 손만 대면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잖아요. K-팝, K-드라마로 지구촌의 감성을 점령하더니 이제는 K-화력으로 아예 쨍기를 박으려나 봅니다.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계획 하나가 전 세계 밀리터리 덕후들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한밤중에 동공 지진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부터 생소한 탄뱅크 애미니션뱅, 즉 탄약은행입니다. 여러분, 보통 은행이라고 하면 돈이나 금을 맡겨서 이자를 받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미사일, 포탄, 그리고 드론을 은행처럼 차곡차곡 쌓아두고 마음의 평화를 얻겠다고 선언한 거죠. 이건 단순한 비축 계획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향해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너네 소모전 좋아해? 한번 해보자고. 마지막에 웃으며 포탄을 쏘고 있는 건 바로 나일 테니까. 자, 대한민국 국방부의 이 미친 화력 집착이 만들어낸 전대미문의 프로젝트 탄뱅크.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구 고정하세요. 여러분, 한국 남자들에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 155mm 포탄이 몇 발 있는지는 자다가 뺨을 맞아도 즉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숫자가 얼마냐고요? 바로 600만 발입니다. 구체적으로 155mm 포탄이 350만 발, 105mm 포탄이 250만 발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다른 나라들 평균 비축량의 10배에서 20배가 넘는 그야말로 화력 덕후가 아니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군이 발표한 이 600만 발이라는 숫자, 이걸 그대로 믿으시나요? 우리 군의 유구한 전통이 뭡니까? 100개가 있으면 아이고 저희 10개밖에 없어요 라고 엄살을 부리거나 다 만들어 놓고 나사 하나 덜 끼웠다고 아직 개발 중입니다 라고 뻥치는 게 전공이잖아요. 오죽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진짜 포탄을 한 줄로 세우면 행성 몇 개는 가볍게 지워버릴 것스 이라는 농담이 나오겠습니까? 최근 연합뉴스나 조선일보 같은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옛날 포탄을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먼지 쌓인 105mm 똥포, 탄알까지 싹 다 꺼내서 K105HT 같은 최신 차륜형 자주포에 쓸 수 있도록 환골탈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입니다. 말 그대로 아끼면 똥 된다. 하지만 한국 손에 들어가면 살인적인 화력이 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이 지독한 알뜰함, 정말 무섭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 어마어마한 포탄 더미 위에 미사일이라는 토핑을 얹으려 하니까요. 도대체 왜 갑자기 국방부는 탄뱅크라는 전대미문의 발상을 하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우리의 새로운 깐부 UAE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천궁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의 일입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터지자 UAE는 천궁2를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미사일을 거의 설날 불꽃놀이 수준으로 쏘아 올린 겁니다. 결과는 뻔했죠. 미사일 재고가 순식간에 바닥이 나버렸고 당황한 UAE는 서울로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미사일이 없어요. 깐부의 간절한 요청에 우리 군은 전략 비축분까지 탈탈 털어 로켓 배송보다 빠른 미사일 배송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우리 국방부가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우리가 155mm 포탄은 재벌인데 15억 원짜리 정밀 미사일은 아직 그만큼 부자가 아니구나 하는 점이었죠. 잠깐 가격 비교 좀 해볼까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무려 60억 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천궁, 이 미사일은 한 발에 약 15억 원 정도죠. 무려 4배나 저렴합니다. 자, 여러분이 국방부 장관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가격이면 무조건 수천 발씩 쟁여놔야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탄뱅크의 핵심 전략이 나옵니다. 바로 정부와 한화, LIG 넥스원 같은 방산 공룡들이 손을 잡는 겁니다.
정부가 미리 돈을 풀어서 기업들이 공장을 쉴 새 없이 돌리게 만들고 그렇게 생산된 미사일을 창고에 미리 쌓아두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급하게 미사일 좀 달라고 할 때 2, 3년 기다릴 필요 없이 창고에서 바로 꺼내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사일 즉시 출고 서비스죠. 한국의 이 영리한 머리싸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를 대출해주는 은행이 되겠다는 야심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지켜보며 우리는 아주 잔인하고도 명확한 진실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현대전은 단순히 누가 더 센 펀치를 가졌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끝까지 맷집 좋게 버티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주 최강이라는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자부심이자 정밀 타격의 대명사인 토마호크 미사일은 성능이 정말 끝내줍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 교전 기간 중 단 며칠간의 피크타임 동안 미국이 쏟아부은 미사일 양이 무려 지난 10년 동안 생산한 분량과 맞먹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미국이라도 공장을 풀가동해서 1년에 고작 100기 남짓 만드는 미사일을 그렇게 써버리면 그 다음엔 뭘로 싸우겠습니까? 중동의 미사일 덕후 이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면서 눈물겹게 모아온 미사일 3년기. 그런데 전쟁 발발단 100시간 만에 그중 상당수를 소모하고 나니 이제는 반격이 무서워 손을 벌벌 떨며 남은 재고를 아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빈집털이 당하기 딱 좋은 상황인 거죠.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미사일 없어서 주먹 다짐하는 꼴은 안 본다. 이것이 바로 탄뱅크가 단순히 포탄 몇 발 더 쌓아두는 수준이 아닌 이유입니다. 여기에는 지대공, 지대지 미사일은 물론이고 북한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현무 시리즈 탄도 미사일, 그리고 요즘 전쟁의 게임 체인저인 자폭 드론까지 전부 다 포함됩니다. 군수 창고를 꽉꽉 채워두다 못해 터져나갈 정도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 한국형 화력 집착증. 이제 탄뱅크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소모전의 끝판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거대한 전략적 요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화력에 미친 나라라고 불러도 손색 없지 않나요? 자, 이제 마무리해볼까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다파의 최신 계획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쌓아두는 것을 넘어 이 거대한 탄약고에 AI 인공지능을 이식하고 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천연 동굴이나 지하 요새 속에 수백만 발의 포탄과 미사일이 가득 차 있고 로봇들이 돌아다니며 온도와 습도를 0.1% 단위로 체크하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말이죠. AI가 실시간으로 재고를 관리하며 주인님, 미사일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더 만들까요? 라고 물어보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스마트하고 치명적인 무기 대형마트라고 불러야 할 판입니다. 여러분,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는 말이 있죠. 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전쟁을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군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우방국들이 언제든 들러서 쇼핑할 수 있는 24시간 무기 편의점을 짓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탄뱅크가 대한민국의 평화는 물론 UAE 같은 소중한 친구들의 평화까지 든든하게 지켜주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 주변국들은요? 이제는 서울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익히는 게 신상에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이 전대미문의 탄약은행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정말 평화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화약 냄새 가득한 짜릿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